자, 봅시다. 자, 세포 연구 방법 중에서 자, 첫 번째, 세포는 눈에 잘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래서 당연히 현미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구조를.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미경은 몇 가지? 두 가지. 광학과 전자로 크게 나눠지고 전자 현미경에는 또 뭐하고 뭐로 나눠져? 투가랑 전자, 주사. 거기 표시. 투가 전자 현미경, 주사 전자 현미경. 그러니까 투가와 주사. 거기를 형광펜. 자, 광학 현미경은 당연히 빛을 이용하는 거야. 가시광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일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전자 현미경에 비해서 해상력이 어때? 해상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해상력은 작을수록 좋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 해상력이 이렇게 표시. 이렇게 표시. 해상력이 작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분해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물질의 간격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인데, 자, 전자 현미경이 훨씬 그게 작기 때문에 더 확대를 많이 시킬 수가 있어. 만약 해상력이 이렇게 크잖아? 그러면은 이 해상력이라는 거 옆에 사이트에 나와 있지. 인접해 있는 두 점을 구별할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크면 클수록 확대가 잘 안 돼. 확대시키면 잘 안 보여. 왜요? 뭔가 조금 더 부는데요? 아니, 얘는 구별할 수 있는 최소 거리야. 구별할 수 있는 최소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하는 거야? 확대시켜. 이게 구별할 수 있는 거리가 작잖아. 그럼 확대시키면 다 뭉그러져서 안 보여. 알겠어? 그래서 해상력은 작을수록 좋다는 거. 대신 배율은 클수록 좋은 거지. 그래서 특히나 투가랑 주사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어떤 전자 현미경이 더 좋은 거야? 투가가 더 많이 해상력이 작으니까 더 많이 확대시킬 수 있어. 오케이? 배율은 수백만 배잖아. 근데 해상력은 이렇게 표시하나 이 투가가 더 작아. 그래서 투가가 제일 확대가 많이 되는 거야. 자, 대신 장단점이 둘이 있는 거지. 자, 광학은 한계가 많고. 왜냐면 일단 마이크로미터야. 자, 마이크로가 몇 승이야? 10의 마이너스 6승. 근데 그 옆에 있는 전자 현미경은 둘 다 나노미터야. 나노는 몇 승이야? 10의 마이너스 9승. 자, 그래서 이 광학 현미경은 이제 특징이 빛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크게 확대는 안 돼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살아있는 세포도 관찰할 수 있어. 거기 표시. 자, 기본적으로 전자 현미경은 얘네가 다 보는 과정에서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보는 과정에서 죽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기 어려워. 근데 광학 현미경은 살아있는 세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색깔도 구별이 돼야 돼? 당연히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얘보다 더 좋은 전자 현미경은, 자, 이게 획기적인 거였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세포나 세포 소기관의 미세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데, 그 투가 전자 현미경은 시료를 단면을 잘라서 투과시켜서 봐야 돼. 그러니까 이미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료가 죽겠지. 근데 주사 현미경은 어떻게 해? 재료 표면에 어떻게 한대? 금속으로 코팅을 해야 돼. 그럼 코팅을 하고 우리가 관찰하면서 죽겠지. 그래서 금속 코팅을 통해서 걔를 반사하는 이 전자를 이용해서 관측을 하는 건데 3차원 입체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은 투가야 주사야? 주사인 거야. 그래서 거기 써놔. 주사는 3차원 영상 가능. 투가는 내부 구조 관찰 가능. 됐나요? 이해됐지? 자, 그리고 전자현미경은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건데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서, 거기 보면 흑백 사진이라고 나오잖아. 사진으로 찍어서 관측을 한다는 거. 됐지? 자, 그다음. 자, 광학 현미경도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위상차하고 형광 현미경이 있는데, 자, 위상차는 물질에 따른 빛의 굴절률 차이가
또 명암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것들. 그 밖에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이야. 그 밖에 위상차, 형광현미경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됐지? 자, 얘를 보자. 자, 그 다음에 나온 방법이 바로 뭐야? 자기 방사법. 얘는 뭘 이용해? 방사성 동위원소. 뭘 이용한다고? 방사성 동위원소. 예를 들어서 탄소는 원자력이 얼마야? 12지. 걔 동위원소는 대표적으로 14가 있어. 자, 얘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얘를 이용하면 뭘 알 수 있냐? 세포호흡 과정 있지. 경로라든지 광합성 이런 경로를 밝힐 때. 자, 얘는 경로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경로를 우리가 보통 밝힐 때 뭘 사용할 수 있다? 자기 방사법을 사용할 수 있다. 거기 좋죠. 세포 안에서 물질의 위치나 이동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뭘 이용해서? 방사성 동위원소. 자, 됐죠. 그래서 뭐 단백질 합성과 분비, 그런 물질사 경로 등등. 그래서 탄소를 이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황이나 탄소를 이용하면 아미노산을 세포로 공급해서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박테리오파지, 단백질이나 DNA 이건 나중에 이제 실험에 나오는데, 자, 황이나 인 둘 중에 하나를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해가지고 알아보는 건데, 황은 단백질, 인은 DNA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물질이 유전 물질임을 뭐 밝혀낼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추적하고 경로를 밝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맨 밑에 봐봐. 자, 방사성 동위원소 14로 표시된 아미노산 모이줄. 자, 걔를 세포에 공급했어. 그러면 처음에 보이는 곳이 어디야? 자, 처음에 보이는 곳이 어디야? 거친면 소포체지. 거친면 소포체는 소포체 위에 뭐가 있어? 라이보솜이 있잖아. 거기에서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시키잖아. 아미노산을 넣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합성되면 뭐가 되는 거야? 단백질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거치면 소포체가 줄어들면서 증가하는 건 누구야? 골지체. 골지체가 감소하면서 또 증가하는 것은 분비소낭. 그러면 순서가 거친면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이동하고 골지체에서 분비소낭으로 이동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동 경로를 밝힐 때. 자, 뭘 이용하면 된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면 되고, 그 이름이 뭐다? 자기 방사법. 자, 주관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름이야. 자, 뒷페이지 넘겨볼게. 자, 세 번째 방법은 뭐다? 자, 세포 분해법. 자, 얘도 이름 알아둬야 되고, 잘 나오는 건 사실 자기 방사법이야. 그리고 이 전자현미경 중에서 투가냐 주사냐 이름 잘 나오고, 이름들을 외워야 돼. 자, 얘는 말하자면 균질기에 넣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균질기라는 것은 세포와 농도가 동일한 용액에 넣어서 얘를 분쇄한 다음에 원심 분리기로 돌리는 거야. 그러면 무거운 것부터 쌓이게 돼 있어. 자, 맨 밑에 무거운 거 뭐야? 핵. 그 다음이 엽록체. 그 다음이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이 세포막. 그 다음이 라이보소. 그 다음 등등등. 자, 밑에서부터 무거운 얘부터 얘는 무거운. 얘는 뭐야? 가벼운. 그리고 사실 무거운 애들이 제일 중요한 애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가는 거고,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라면 뭐가 빠져야 돼? 엽록체가 빠져야 되겠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맨 밑에 가장 무거운 것부터 하나씩 나오게 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세포 소기화를 분리시켜가지고 우리가 또 연구에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됐고요. 자, 맨 밑에 세포의 모양과 크기는 생물의 종류 따라 틀리고 몸의 부위에 따라서도 틀리지. 가장 큰 세포는 뭐니 지금? 그 표에 봐봐. 사람의 신경세포 1m까지 있네. 그러니까 뉴런 있잖아, 뉴런. 뉴런이 이렇게 운동 뉴런 같은 굉장히 좀 길거든. 그다음 뭐 달걀도 있고 개구리 알도 있고 뭐 있는데 점점점 뭐 마이토콘드리아 라이보소로 가면서 크기는 점점점 작아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전자 현미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게 누구야? 라이보소.
됐죠?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정도로만 너네가 알면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세포의 크기 측정 별표. 세포의 크기 측정 별표 무조건 나오니까. 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크기를 측정을 할 때는 자, 저반 렌즈와 대물 렌즈에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해서 너네가 측정을 하면 돼. 자, 뭘 사용하면 된다고? 저반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 대물 마이크로미터. 자, 그럴 때 정해져 있는 게 있어.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자, 대물이 정해져 있어. 얘는 한 칸이 얼마래? 10 마이크로미터. 표시. 얘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건 뭐야? 저반 마이크로 눈금이야. 그런데 세포의 크기를 측정하는 건 누구다? 저반이야. 오케이? 자, 정해져 있는 건 뭐라고? 대물 마이크로미터. 우리가 세포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저반 마이크로미터. 자, 그러면 이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한 칸 길이가 얼마를 차지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구하는 방법. 자, 뭐분의 뭐? 자,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 수분의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금 수 곱하기 10. 그러니까 저반분의 대물 곱하기 10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얘하고 얘를 겹쳐. 겹치면 예를 들어서 대물이 이렇게 있어. 봐봐. 근데 저반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겹쳤다라고 하자. 그러면 대물은 전체 몇 칸이야? 자, 이게 대물이니까 대물은 전체 몇 칸? 3칸. 자, 3칸이면 전체 얼마니? 30 마이크로미터야. 근데 지금 저반은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칸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 한 칸당 요 눈금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8분의 3 곱하기 10.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30을 뭘로 나누면 돼? 8로 나누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얘 한 칸 눈금이 이게 나오지? 그러면 이 저반을 이용해서 어떤 세포를 측정했더니 이 세포가 요렇게 3칸이야. 그럼 요거 곱하기 3하면 돼. 자, 구하는 방법이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 여기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고 문제 반드시 나와.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뒤에 문제 풀어볼게.